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냉장고 안에 단호박이 있으신가요? 주황빛 껍질의 묵직한 무게감, 마트 한켠에서 늘 우리를 반겨주는 그 단호박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호박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리실 거예요. 충북 충주에서 30년 넘게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9이세요. 지난 몇 달 전 저희 채널 댓글에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사과 과수원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65이 넘어서부터 무릎이 시리고 저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지난 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8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니까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뭘 먹어야 할지 정말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단호박이 좋다, 단호박을 먹으라고 했는데 정작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쪄서 먹으면 되는 건지, 껍질은 어쩌는 건지,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셨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 이제 혈당이 걱정되고 관절이 걱정되고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단호박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을 때 효능이 극대화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단호박을 드실 때 껍질을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을 깎아내고 드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껍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제가 3가지 기준으로 엄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단호박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가? 두 번째 기준, 단호박의 핵심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는가? 세 번째 기준, 우리처럼 60대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혈당, 혈압, 눈 건강, 치매 예방에 실질적인 시너지가 있는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음식들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솔직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된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러면 먼저 단호박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부터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단호박을 먹기 시작한 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호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였고 본격적으로 우리 밥상에 자리 잡은 건 1980년대부터라고 해요.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 쪽인데 일본에서 개량한 품종이 들어와 밤호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익힌 맛이 군밤과 비슷하다고 해서요. 우리가 단호박을 어떻게 먹어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죽, 찜, 수프, 구이.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왔지만 그 놀라운 영양 성분은 잘 모르고 드신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럼 단호박의 주요 영양 성분부터 보겠습니다. 단호박은 열량이 100g당 65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무게의 고구마가 128kcal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단맛은 비슷하게 납니다. 이게 단호박의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혈당은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려야 해요. 혈당 부하지수, 약자로 GL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실제로 한번 먹을 때 그 안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혈당을 높이는지를 나타낸 숫자입니다. 단순히 혈당 지수만 보는 것보다 실제 먹는 양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지표예요. 농촌진흥청과 경희대학교가 공동 발표한 한국인 다소비 탄수화물 식품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의 혈당 부하 지수는 6.6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쪄서 먹은 고구마의 혈당 부하 지수는 15.5였어요. 같은 단맛인데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이 반복되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이게 쌓이면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단호박은 또한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칼륨 하루 권장량의 12%를 채울 수 있어요.
서울대 분당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우리 세대에게는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호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단호박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약 4,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당근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반 호박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단호박의 그 선명하고 짙은 노란 주황색이 바로 이 베타카로틴의 색깔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 여러 역할을 합니다. 눈의 망막에 있는 시세포를 보호하고 폐와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국립암정보센터에서도 베타카로틴이 폐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은 기름에 녹아야만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기름 없이 드시면 대부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첫 번째 짝꿍 음식에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단호박 껍질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예요. 많은 분들이 껍질이 딱딱하고 먹기가 좀 까다롭다는 이유로 깎아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껍질 안에 아주 귀한 성분들이 숨어 있어요. 한국식품과학회 등재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을 포함한 채소 껍질 부위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과육 부위보다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하며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단호박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몸 안에 들어오면 물을 만나 끈적한 젤처럼 변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둘째는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게다가 칼로리는 거의 없으니 다이어트에도 딱 좋지요.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종류가 함께 들어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성화해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우리 세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단호박을 껍질째 드시면 이 두 가지 식이섬유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껍질째 드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 2분만 먼저 돌리면 껍질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자르기도 익힌 뒤 먹기도 편해집니다. 둘째, 단호박을 갈아서 죽으로 만들 때 껍질째 갈면 맛에 큰 차이 없이 껍질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드시기 편하게 껍질째 찌거나 갈아서 활용하는 것을 꼭 실천해 보세요. 이제 단호박의 기본기를 다 아셨으니 본격적으로 짝꿍 음식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제가 세 번째 자리부터 순서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낮을수록 더 중요한 짝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음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세 번째 짝꿍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수정과요? 맞아요. 우리 세대에게 계피는 겨울철 수정과의 그 붉고 따뜻한 음료와 함께 기억되는 향신료입니다. 명절에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수정과 한 잔, 그 따스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피가 수백 년 전부터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양쪽에서 모두 약재로 써온 식재료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통의학에서는 혈액을 다스리는 약재로, 한방에서는 몸속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돕는 재료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영양학에서도 계피의 건강 효능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요. 계피의 핵심 성분은 시나믹 알데히드입니다. 이름이 좀 낯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계피를 딱 가져다 코에 대면 나는 그 알싸하고 달콤한 향, 바로 그게 시나믹 알데히드의 향기예요. 이 성분이 실제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야 해요. 그래야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우리 몸에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문 여는 열쇠가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잘 안 열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당뇨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계피의 시나믹 알데히드 성분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도와주니까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두 그룹이 같은 시리얼을 아침 식사로 먹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 시리얼만, 다른 그룹은 계피가루를 반 스푼 뿌린 시리얼을 먹었어요. 식사 2시간 뒤 혈당을 측정해 보니 계피를 먹지 않은 그룹은 혈당이 190까지 치솟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계피를 뿌린 그룹은 혈당 수치가 평균 25%가 낮게 유지됐어요. 25%가 작은 숫자 같아 보이지만 혈관 건강에 장기적인 차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계피 속 시나믹 알데히드는 혈관 속에 쌓이는 만성 염증 물질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 흐름이 나빠져요. 이게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또 계피에는 뇌 건강에도 주목할 만한 효능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성분이 뇌 속에 쌓이는 타우 단백질 이상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타우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이 있는 단백질이에요.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치매를 걱정하시는 우리 세대에게는 매우 반가운 방향의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계피를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과다 섭취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베트남산이나 중국산 계피는 하루 3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나몬 스틱 1개를 갈면 서너 그램 정도가 나오니 하루 스틱 하나 분량이 적절한 상한선이에요. 가장 쉽게 드시는 방법은 단호박을 쪄낸 다음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는 거예요. 계피의 알싸함과 단호박의 달달함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커피나 따뜻한 음료에 한 꼬집씩 넣어 드시는 방법도 좋아요. 전북 전주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셨다가 은퇴하신 박정식 선생님, 올해 72살이세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뒤로 식단 조절을 시작하셨는데 매일 아침 단호박 한 조각에 계피가루를 뿌려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달이 지나 검진을 받으니 공복 혈당이 10포인트 이상 내려갔다는 결과를 보셨어요. 물론 식단 전체를 조절하신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선생님은 단호박 계피 조합이 아침 혈당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3번째, 짝꿍 음식 계피 기억하셨나요? 혈당 관리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단호박과 계피의 조합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2번째 짝꿍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저희 세대에는 참 귀한 음식이었죠. 어릴 때 생일날 삶은 달걀 1개가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냉장고에 항상 한 판씩 들어있는 일상적인 식품이 되었지만 그 영양 가치는 결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달걀 단백질을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과 가장 유사한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른 식품의 단백질 품질을 평가할 때 달걀의 단백질을 기준점으로 삼을 만큼 그 질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달걀이 왜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지 3가지 이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단호박의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단호박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적어요.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 중 하나가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혈액 속 당분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걀 2개에 들어있는 단백질 약 12g이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2번째 이유는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이 뇌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우리 몸 안에서 콜린이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콜린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해요.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보면 아세틸콜린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꾸준히 드시면 이 아세틸콜린 공급을 돕고 뇌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 때문입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황반은 망막 중심부에 있는 작은 부위인데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황반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황반 변성이 생기는데 이게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 모두 이 황반 변성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에서 자체 생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이 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게다가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망막의 시세포를 보호하고 안구 주변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지아잔틴을 함께 드시면 눈의 서로 다른 부위를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 건강 황금 조합입니다. 그런데 달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 최근 영양학계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달걀 노른자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우려가 컸는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미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해요.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달걀 한두 개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가족 식단을 챙겨오신 이현숙 어르신, 올해 65이세요.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셨던 분인데 50대 중반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서 안과를 자주 다니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단호박과 달걀을 함께 드시는 식단을 시작하셨는데 1년이 지나니 안경도수 변화가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식이요법 혼자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눈 영양 섭취가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단호박과 달걀을 함께 드시는 방법으로는 단호박 달걀찜이 가장 좋습니다. 단호박을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낸 다음 달걀물에 당근이나 청양고추 같은 색깔 채소를 섞어서 채우고 쪄내면 눈으로도 예쁘고 영양도 넘치는 한 끼 반찬이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스푼 두르는 것 잊지 마세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흡수율이 함께 높아집니다. 두 번째, 짝꿍 음식 달걀.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단백질, 레스틴, 루테인 이 세 가지로 단호박의 약점을 채우고 뇌와 눈까지 동시에 지키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에 좋다는 단호박이 독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좋은 식품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 환자식이 지침을 보면 단호박은 당질을 상당량 포함한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채소 중에서도 당근, 연근, 도라지 등과 함께 혈당에 영향을 주는 식품으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단호박이 고구마나 흰쌀밥보다 혈당 부하가 낮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신 분,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단호박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200g에서 300g 이내가 일반적인 권장 기준이에요. 단호박 죽으로 만들면 이 양이 생각보다 금방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단호박 속 칼륨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칼륨이 체내에 쌓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단호박을 드시기 전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하다고 알려진 식품을 과도하게 많이 드시다가 오히려 혈당이 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알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짝꿍 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계피와 달걀 다음이니까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으시죠? 오늘 제가 꼽은 첫 번째 짝꿍은 들기름 혹은 참기름입니다. 쇠기름이요?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름을 먹으면 살이 찌고 혈관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용성이라는 말은 기름에 녹아야만 몸에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 C처럼 물로 녹는 것이 아니에요. 즉, 기름 없이 단호박을 드시면 단호박 속 가장 핵심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냐면요. 국내외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기름 없이 섭취할 때보다 흡수율이 최대 수십 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수십 배라는 숫자가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용성 영양소의 기름 의존 흡수가 그만큼 결정적입니다. 단호박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기름 없이 드신다면 그 귀한 베타카로틴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왜 기름 중에서도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특별히 좋은가? 이 두 가지가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 외에도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생선에만 들어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세사민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며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의 그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바로 이 세사민을 포함한 여러 항산화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나물 무칠 때 항상 참기름 한 방울을 마지막에 넣으셨잖아요. 그게 단순한 맛 때문만이 아니라 채소 속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선조의 지혜가 담긴 조리법이었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기름 없이는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을요. 들기름과 참기름 두 기름 모두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볶는 요리보다는 요리가 다 된 다음 마무리에 뿌리거나 찍어 드시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뜨거운 팬에 넣어 볶으면 좋은 지방산이 열에 의해 변성될 수 있거든요. 특히 들기름은 열에 더 약하기 때문에 꼭 생으로 마무리 용도로만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단호박과 들기름, 참기름을 어떻게 함께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단호박을 쪄낸 다음 들기름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단호박의 달달함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도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호박나물을 만들 때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는 거예요. 단호박을 얇게 썰어 쪄낸 다음 소금 약간과 참기름으로 무치면 반찬으로도 훌륭한 단호박나물이 됩니다. 세 번째, 단호박 된장국에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 된장의 발효 성분과 단호박의 영양이 어우러지고 참기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줍니다. 한 그릇에 우리 전통 식사의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단호박 달걀찜을 만드실 때도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스푼 뿌려주세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달걀 노른자의 루테인,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한꺼번에 높아집니다. 네, 충주과수원의 김순자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단호박을 껍질 깎아내고 기름 없이 그냥 쪄서 드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어르신은 껍질째 그리고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드십니다. 맛이 훨씬 고소해지셨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가 기다려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한 것은 단 두 가지예요. 껍질째 드신다는 것, 그리고 기름 한 스푼을 추가하신 것. 이 두 가지 변화로 단호박에서 얻는 영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짝꿍 음식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 자리, 계피입니다.
시나믹 알데히드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을 25%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을 쪄서 그 위에 계피가루를 반 스푼 뿌려 드시면 됩니다. 하루 3g을 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하세요. 두 번째 자리, 달걀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한 달걀이 단호박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줍니다. 노른자의 레시틴이 아세틸콜린을 공급해 뇌 건강을 지키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단호박 달걀찜이나 단호박 죽에 달걀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 들기름 또는 참기름입니다. 단호박의 핵심 성분 베타카로틴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참기름의 항산화 물질 세사민은 간 기능과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 단호박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질을 포함한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은 하루 300g을 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하시고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